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나이에 느낀 그 설렘과 아픔이 지금도 저를 흔들어 놓습니다. 저는 서미경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5,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온 여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공유하는 이유는 혹시 저와 같은 외로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교훈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많은 공감 사연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모든 것이 시작된 건 3년 전, 우리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집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을 때였어요. 남편은 정년 이후에도 고문으로 일하느라 늘 바빴고 집에 있어도 TV와 신문에만 파묻혀 지냈죠. 말 그대로 한 지붕 아래 남남처럼 살았습니다. 미경아, 괜찮아?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 동네 친구 경숙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도 저는 그저 웃어 넘겼어요. 하지만 사실 제 마음속은 깊은 우울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40년 가까이 가정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경아, 우리 산악회 한번 나가볼래? 사람도 많고 바깥 공기도 쐬고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경숙이의 권유로 시작한 산악회 활동. 처음엔 단지 집 밖으로 나가기 위한 핑계였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과 따뜻한 환대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청계산 등반 중에 그를 만났습니다. 괜찮으세요? 여기 손을 잡으세요. 제가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을 때 손을 내밀어준 유지호 씨. 다른 지역에서 온 게스트 회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나이가 비슷했지만 남편과는 달리 눈빛이 살아있었고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조심했어야 했는데. 산에서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수없이 넘어졌으니까요. 그의 웃음 속에서 제 마음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을 느꼈어요. 여자로서의 설렘이었습니다. 하산 후 단체 식사 자리에서 지호 씨는 자연스럽게 제 옆자리에 앉았고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5년 전 아내와 사별했다고 했어요. 두 자녀는 모두 해외에 살고 있어 종종 외롭다고. 제 이야기를 들을 때면 진심으로 공감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미경 씨는 정말 강인한 분이시네요.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내셨다니. 누군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는 것이 이렇게 위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지호 씨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나는 지금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다음 주 산행에서도 그 다음 주에도 지호 씨는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산행이 끝난 후에도 따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산행 후에 혹시 시간 되시면 근처 카페에서 차 한잔 하실래요? 지호 씨의 제안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다른 회원들과 헤어진 후 우리는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고 그 붉은 빛이 지호 씨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미경 씨는 참 아름다우신데 왜 그걸 모르고 사셨을까요? 갑작스러운 그의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수십 년간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아온 제게 여자로서의 칭찬은 너무나 낯설었거든요. 말도 안 돼요. 제가 뭐가 아름답다고.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눈빛도, 미소도,
배려심도 모두 아름답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오랜만에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지호 씨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정말 내가 아름다울까? 남편은 제가 늦게 들어와도 별다른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저 밥은 먹었어. 라는 형식적인 인사뿐. 저는 문득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무관심하게 살게 되었는지 생각했어요. 다음 주 산행. 이번엔 좀 더 어려운 코스였고, 지호 씨는 내내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때로는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위험한 구간에서는 허리를 살짝 받쳐주기도 했죠. 그 온기가 제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둘이서만 청계산 가볼까요? 제가 아는 비경이 있거든요. 망설임 없이 네라고 대답한 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위해 저는 20년 만에 미용실을 찾아 머리를 손질했고, 오래된 화장품을 꺼내 연습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젊어 보여. 주말에 들른 딸아이의 말에 저는 그저 웃어넘겼지만 마음속으로는 작은 죄책감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오랜만에 느끼는 살아있다는 감각이었어요. 약속한 날, 저는 남편에게 친구들과 등산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남편에게 거짓말을 한 날이었죠. 지호 씨는 약속 장소에서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고, 우리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등산로를 따라 올랐습니다. 정상 부근의 작은 바위 전망대에 도착했을 때 서울 전경이 발 아래 펼쳐졌어요. 그곳에서 지호 씨는 준비해온 도시락과 보온병에 담긴 따뜻한 차를 꺼냈습니다. 미경 씨를 위해 직접 만들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도시락을 보며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누군가가 저를 위해 이런 작은 배려를 해준 것이. 왜 울어요? 맛이 없나요? 아니요. 그냥 감사해서요. 지호 씨는 말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품에 기대어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외로움, 서운함, 그리고 그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정들이 한꺼번에 솟구쳤습니다. 지호 씨의 품 안에서 저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닫아두었던 감정의 댐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그가 제 등을 토닥이는 손길이 너무도 따뜻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눈물을 닦아주는 그의 손길에 저도 모르게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지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인생에서 남편 외에 처음으로 다른 남자와의 입맞춤을 경험했습니다. 제 마음은 폭풍우 치는 바다처럼 요동쳤어요. 죄책감과 설렘이 뒤엉켰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오직 여자로서의 저를 느꼈습니다. 미경 씨,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이런 감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억누르려고 했죠. 당신에게 가정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도 처음이에요. 이런 감정은 너무 혼란스러워요. 우리는 그대로 해가 질 때까지 산에 머물렀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로요. 하산 후 지호 씨는 저를 자신의 차로 데려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차창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만이 우리 사이를 채웠어요. 오늘은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이었어요. 더 이상 거짓으로 살고 싶지 않았고 잠시나마 진짜 나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도심의 작은 호텔방에서 저는 20년 넘게 잊고 있었던 감정들을 다시 느꼈습니다. 지호 씨의 따뜻한 품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여자로서 존재했고 그 감각은
너무도 강렬했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미경 씨, 우리는 그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준 것뿐이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변했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기 시작했고, 옷차림에도 신경 쓰게 되었죠. 몸매 관리를 위해 따로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미경아,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달라 보여. 경숙이의 질문에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들키지 않을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함보다 더 큰 것은 지호 씨를 다시 만나고 싶은 갈망이었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매번 다른 산을 찾았고, 때로는 영화관에서, 때로는 한적한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죠. 남편은 제 변화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관심이 없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남편분이 당신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나요? 아마도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서로에게 무관심했으니까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죄책감이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지호 씨와 함께할 때 느끼는 행복감이 너무 커서 모든 것을 덮어버리곤 했어요. 2달이 지난 어느 날, 지호 씨가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제주도에 같이 가요. 단풍이 정말 아름답대요. 제주도라는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닌 주말 내내, 그건 더 이상 우연이나 실수로 변명할 수 있는 일탈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떻게 집에 남편에게 설명하죠? 여자친구들과 여행 간다고 하면 되잖아요. 당신도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어요. 미경 씨,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이런 생각이 제 마음을 지배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경숙이랑 다른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간다고 말했고, 남편은 평소처럼 무심하게 그래, 잘 다녀와 라고만 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이틀은 마치 꿈 같았어요. 오름을 오르며 손잡고 걷기도 하고, 바닷가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기도 했죠. 호텔 방에서는 더 이상의 망설임 없이 서로에게 몸과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때의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요. 마치 20대로 돌아간 듯한 열정과 설렘이었습니다. 미경 씨,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호텔 베란다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지호 씨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행복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죠.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처럼만 해요.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그렇게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우리의 만남은 더 깊어졌습니다. 산악회 모임 외에도 따로 만나는 날이 잦아졌고, 때로는 지호 씨의 아파트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도 했어요. 매번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있었지만, 지호 씨와 함께할 때의 행복이 그 모든 걸 상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산악회에서 부부 동반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부부의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는 자리였죠. 미경아, 이번에는 꼭 남편도 데려와. 항상 혼자만 오니 다들 궁금해 하더라고. 경숙이의 제안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남편을 데려가면 지호 씨와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하지만 계속 거절하기도 어려웠어요. 결국 그날 저는 남편과 함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다행히 지호 씨는 오지 않아 안도했죠. 하지만 식사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지호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잠시 당황했지만 곧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뒤에 일어났어요. 지호 씨의 뒤에서 한 여성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소개할게요. 제 아내 수진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내라고요? 지호 씨는 분명 사별했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지호 씨의 아내라는 수진 씨는 품이 있고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온화한 미소로 모두에게 인사하는 그녀를 보며 저는 땅바닥으로 꺼져버리고 싶었습니다. 미경 씨, 산악회에서 많이 도와주셨다고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수진 씨가 제게 인사했을 때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손이 떨려 테이블 아래로 꽁꽁 숨겼어요. 지호 씨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제가 해외 출장이 많아서 산악회 활동도 불규칙하게 참여했거든요. 아내는 그동안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돌보느라 바빴고, 모든 말이 거짓이었습니다. 사별했다는 것도, 자녀들이 해외에 산다는 것도, 그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제게는 비수가 되어 꽂혔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과 물었습니다. 그 지호라는 사람, 전에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알아차린 걸까요? 하지만 남편은 그저 착각인가 보내라며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지호 씨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산악회도 당분간 가지 않았죠. 집에서 홀로 지내며 제 어리석음을 후회하기에 바빴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경숙이가 찾아왔어요. 미경아, 괜찮아. 갑자기 연락도 안 바꾸고. 저는 그저 몸이 좀 안 좋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경숙이의 다음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말이야, 지호 씨가 널 많이 찾더라.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별일 아니야. 그런데 내가 좀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 지호 씨가 산악회 여기저기 다니면서 외로운 중년 여성들에게 접근한다는.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저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여성들에게도 같은 접근법으로, 같은 거짓말로. 경숙이가 떠난 뒤 저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설렘, 행복감이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니. 제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관계가 그에게는 그저 하나의 사냥에 불과했다니.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날 이후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현관문 우편함에 익명의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서미경 씨,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유지호와의 관계, 그리고 제주도 여행.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길 원한다면 연락 주세요. 편지에는 호텔 로비에서 지호 씨와 손잡고 있는 제 모습이 담긴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누가, 왜, 수진 씨가 알게 된 걸까요? 아니면 지호 씨의 또 다른 피해자. 그날부터 저는 공포에 떨며 지냈습니다. 매일 아침 우편함을 확인하고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오면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편지에 적힌 연락처로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병원 한번 가봐. 남편의 말에 저는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당신을 배신했다고,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일주일 후 두 번째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었어요. 300만 원을 준비해서 다음 주 금요일 남산타워 앞에서 기다리세요. 자세한 지시는 그곳에서. 돈을 요구하다니.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어요. 제 개인 통장에 있던 얼마 안 되는 비상금을 모두 꺼내고 딸에게 급하게 돈을 빌리기도 했죠. 엄마, 갑자기 웬 돈이에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엄마 친구가 수술비가 급하대서 또 다시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삶은 점점 더 거짓으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약속한 금요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남산타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30분을 기다렸을 때 한 통의 문자가 왔어요. 벤치에 놓인 종이봉투 안에 돈을 넣고 떠나세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지시대로 돈을 놓고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 누군가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미경 씨, 뒤돌아보니 지호 씨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당신, 이게 다 당신 짓이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같은 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지호 씨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가 휴대폰을 보여주었어요. 정말로 저와 비슷한 내용의 협박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누가 이러는 걸까요? 그때 갑자기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뒤를 보세요. 떨리는 마음으로 뒤를 돌아보니 그곳에는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움으로 가득했어요.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남편과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협박도 그의 계획이었죠. 언제부터? 제주도 여행 때부터 우연히 당신 휴대폰을 봤어. 그리고 추적 앱을 깔았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그동안 당신이 변한 모습 다 눈치챘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고 갑자기 화장도 하고. 처음엔 그저 당신이 활력을 찾은 줄 알고 기뻤어. 하지만 점점 이상해지더군. 남편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조사해봤지. 그리고 이 사람을 발견했어. 남편이 지호를 가리켰습니다. 지호 씨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군요. 여러 산악회를 돌며 외로운 중년 여성들을 꼬드기는 전문가시네요. 남편의 말에 저는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없었어요. 그저 당황과 계산이 엿보일 뿐이었죠. 미경 씨, 오해입니다. 저는 진심이었어요. 진심? 그 진심을 몇 명에게 했지? 5? 10? 남편과 비웃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는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어요. 지호 씨가 다른 여성들과 함께 있는 모습. 그것도 매우 친밀한 자세로요. 당신은 특별하지 않았어. 그저 그의 사냥감 중 하나였을 뿐이야. 그 순간 지호 씨가 갑자기 돌아서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를 쫓아가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웃을 뿐이었죠. 가게 내버려둬. 어차피 그런 쓰레기는 처벌받을 거야.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 그자는 여러 여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가거나 귀중품을 훔쳐간 전과자야. 당신만 당한 게 아니라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던 건지. 남편은 제 팔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차 안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어요. 창피함과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나도 당신에게 고백할 게 있어. 무슨? 15년 전 나도 바람을 피운 적이 있어. 부장으로 승진했을 때 신입 여직원과. 저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머금은 채 계속했어요. 3개월 정도 지속됐어. 하지만 그건 그저 내 허영심 때문이었고 결국 정신을 차리고 끝냈지. 이후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 그래서 당신이 변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직감했어. 내가 당했던 그 감정을, 내가 했던 그 실수를. 남편의 말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화가 나야 할지, 서로를 이해해야 할지. 한동안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어? 내가 먼저 배신했는데. 그리고 나도 두려웠어. 당신을 잃을까봐. 그날 밤 우리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에게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숨겨왔던 감정들, 서운함, 외로움, 모든 것을 말이죠. 사실 난 항상 당신이 날 무시한다고 느꼈어요.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죠. 나도. 당신이 내 일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어. 늘 그래, 알았어라고만 하고 끝내니까.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열자 우리 사이에 쌓인 오해와 거리감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에게 다시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어요. 저는 지호와의 일로 인한 죄책감과 배신감에 시달렸고, 남편도 자신의 과거 실수를 떠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잃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붙잡고 싶었어요. 함께 상담을 받아볼까요? 제 제안에 남편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부 상담사를 찾아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의 상처와 필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서로에게 소홀해진 순간부터 균열이 시작됐네요. 작은 관심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배워야 할 때입니다. 상담사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면서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죠. 산악회는 잠시 그만두었습니다. 그 공간에는 아직 지호와의 기억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대신 남편과 함께 요리 교실에 등록했어요. 서로 협력하며 요리하는 과정이 우리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렇게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 남편의 말에 저는 웃음 지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물론 완전히 잊힐 순 없었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으니까요. 반년이 지났을 무렵 우리는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가슴 아픈 기억을 새로운 추억으로 덮어버리고 싶었어요. 다행히 남편은 제 제안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좋은 기억을 만들어줄게. 남편의 따뜻한 말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우리는 마치 신혼부부처럼 손을 꼭 잡고 오름도 오르고 바다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곳에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화려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깊은 유대감이라는 것을. 어느 날 아침 해변을 산책하던 중 갑자기 지호 씨와 마주쳤습니다. 그도 제주도 여행 중이었던 거예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놀랍게도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호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의 옆에는 또 다른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사냥감이겠죠.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남편도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지내시나요? 지호 씨의 물음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덕분에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저와 남편이 서로를 다시 찾게 되었으니까요. 제 말에 지호 씨는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서로 인사하고 각자의 길을 갔어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더 이상 아무런 미련도 분노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인생의 한 페이지를 넘긴 기분이었어요. 괜찮아?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훨씬 괜찮아요. 그저
이제는 정말 끝났다는 느낌이에요. 우리는 다시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그곳에서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어요.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후 우리 부부의 삶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남편은 취미로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고 저는 그동안 미뤄왔던 그림 교실에 등록했어요. 각자의 시간도 존중하면서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미경아, 이번 주말에 아이들 불러서 함께 식사할까? 남편의 제안에 저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딸과 아들, 그리고 손주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남편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한번 결혼합시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프러포즈에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반지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여보, 미경아, 40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설렘을 기억해? 그때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 이제 남은 인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아이들은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다가 이내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 받아들이세요. 딸아이의 외침에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은 제 손가락에 새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40년 전 우리의 결혼 반지보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 의미는 훨씬 더 깊고 소중했어요. 내년 봄 두 분의 결혼 40주년의 작은 결혼식을 다시 해요. 아들의 제안에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의 축복 속에서 우리는 두 번째 인생을 약속했어요. 1년 후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어느 날 우리는 작은 교회에서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40년 전과는 달리 주름진 얼굴과 하얀 머리카락을 한 채로.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오히려 더 깊고 따뜻했어요. 이제까지도, 이제부터도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남편의 서약에 저도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며 끝까지 손을 잡고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은 후에 맺은 약속이라 더욱 특별했습니다. 아이들과 손주들 그리고 오랜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에게 평생을 약속했어요. 경숙이도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살짝 속삭였어요. 미경아, 지호 씨 말야. 결국 사기 혐의로 구속됐대. 여러 여자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뜯어낸 죄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 들은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은 제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경수가, 고마워. 그때 내가 산악회에 데려가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뭘 했다고. 모든 경험이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 모든 것이 필요했던 것 같아. 결혼식을 마치고 우리는 두 번째 신혼여행으로 이탈리아를 다녀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 제대로 된 신혼여행도 가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그동안 모아둔 퇴직금으로 오랜 꿈이었던 유럽 여행을 실현했어요. 베네치아의 곤돌라를 타고 로마의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지며 우리는 청춘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좁은 골목길을 거닐며 나눈 대화는 40년 전보다 더 깊고 의미 있었어요. 미경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몰라. 당신 같은 보물을 곁에 두고도 몰랐다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멀리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의 실수를 탓하지 않고 그저 앞으로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기로 약속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오히려 우리는 더 깊은 사랑과 이해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탈리아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작은 변화들을 시작했습니다. 침실을 새롭게 꾸미고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매주 토요일 저녁은 데이트 나이트로 정해 반드시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에도 바쁘게 살았지만 이제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았어요. 고문 일은 주 2일로 줄이고 나머지 시간은 저와 함께 보내거나 자신의 취미를 즐겼습니다. 여보, 우리 텃밭 좀 가꿔볼까? 요즘 도시농업이 유행이라던데. 남편의 제안으로 우리는 옥상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를 심고 함께 가꾸는 일은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수확한 채소로 함께 요리하는 시간은 소소하지만 큰 행복을 주었습니다. 딸과 아들도 우리의 변화를 기뻐했습니다. 특히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젊어졌다며 좋아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요즘 너무 행복해 보여요.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 같아요. 손녀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지금 인생 제이막의 주인공이란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 상담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저는 지원했어요. 제가 겪었던 경험과 그것을 극복한 과정이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서미경 상담사님, 다음 분 들어오셨습니다. 복지관 직원의 안내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사를 시작한 지 6개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 고민을 나누곤 했어요. 그날의 마지막 상담자는 60이 넘은 여성분이었습니다. 남편의 무관심 속에 외로움을 느껴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기울고 있다는 고백. 상담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나이 들어서 바람을 피우려는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과거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제가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이해해요.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그것을 채우려는 마음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저는 진심을 담아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했습니다. 먼저 남편과의 대화를 시도해보라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보라고.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 사람 안에 있기도 하죠.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 아픔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저를 치유해 주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그의 모습이 사랑스러웠어요. 오늘은 내가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봤어. 맛있게 됐는지 모르겠네. 저는 남편의 뒤에서 살며시 안았습니다. 그의 체온과 향기가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했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 행복해요. 식탁에 앉아 서로의 하루를 나누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결국 시간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화려한 불꽃이 아니라 작은 온기가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따뜻함이라고. 그날 밤 잠들기 전 남편이 물었습니다. 미경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어? 잠시 생각하다 저는 대답했어요. 지금이요. 모든 시련을 겪고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된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매 순간 소중하게 보내고 싶어. 1년 후 우리는 결혼 4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큰 행사 대신 조용히 둘이서 기념일을 보내기로 했어요. 남편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며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의외로 40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던 대학 앞 카페였습니다. 여기 아직도 있었네요. 오래된 카페는 겉모습은 바뀌었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때 앉았던 자리, 구석의 조그만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기억나? 내가 여기서 처음 당신에게 말을 걸었을 때 네, 기억해요. 제가 읽고 있던 책에 대해 물어보셨죠. 솔직히 말하면 그 책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예뻐서 핑계를 만든 거였어. 남편의 고백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의 설렘이 다시 떠올랐어요. 사실 나도 선물이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준비해온 봉투를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지난 40년을 담은 사진첩이 들어 있었어요. 결혼식 사진부터 아이들의 성장 과정, 함께한 여행, 그리고 최근의 행복한 순간들까지. 이걸 언제 다 모았어? 조금씩요. 그동안 상자 속에 묻혀 있던 사진들을 찾아서 정리했어요. 남편은 사진첩을 넘기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사진에서 오랫동안 눈을 떼지 못했어요. 참 많은 일이 있었네. 네, 좋은 일도, 힘든 일도. 하지만 결국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카페를 나와 우리는 대학 캠퍼스를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추억들이 하나둘 되살아났어요. 도서관 앞 벤치, 나무 그네 아래 잔디밭. 모든 것이 변했지만 우리의 기억은 그대로였습니다. 이렇게 오래 함께할 줄 몰랐어요. 제 말에 남편은 제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하자.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아니요. 그 이후에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과 갑자기 말했습니다. 미경아, 사실 내가 건강검진을 받았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의사가 뭐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건강이 정말 좋대. 의사가 깜짝 놀랐어. 내 나이치고는 혈압도 콜레스테롤도 모두 정상이래.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 말을 그렇게 해요? 깜짝 놀랐잖아요. 미안해. 하지만 알아? 의사가 내게 비결이 뭐냐고 물었을 때 나는 당신 덕분이라고 말했어. 남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이 한 해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그 행복이 내 건강을 지켜준 거지.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기 전 우리는 잠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 별들처럼 우리의 사랑도 영원할까요? 제 물음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데는 수만 년이 걸린대. 어쩌면 우리가 보는 저 별은 이미 사라졌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 빛은 여전히 우리에게 오고 있어.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그럴 거야. 언젠가 우리가 떠나더라도 우리가 나눈 사랑은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만난 모든 이들에게 계속 빛을 전할 테니까.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은 이 깊은 사랑과 이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제 경험에 공감하실 수도 혹은 비난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고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 하는 것이지요. 저에게 있어 진정한 사랑은 화려한 꽃다발이나 낭만적인 데이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때로는 폭풍우가 치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하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함께 걷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저 서미경의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외로움과 방황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젠가 따뜻한 햇살이 비추길,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